뉴스를 엄선해서 외국어 자막으로 소개하는 뉴스 다시 보기 시간입니다. 국민연금의 자금 유치를 희망하는 국내 증권사들이 전주에 하나둘 사무소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크지 않지만 자산 운용 전문 금융 특화 도시로 가는 마중물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유룡 기자입니다. SK증권이 국민연금과 지척인 혁신도시에 사무실을 내고 국민연금과의 협력 사업에 주력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기존 증권사 객장과 사뭇 다른 빌딩 4층에 영상회의 시스템을 갖춘 업무 공간을 개설하고 연기금 유치와 운용에 대한 기대를 피력했습니다. 100세 시대에 또 국민의 든든한 평생 파트너인 국민연금과도 동반자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프런티어 오피스라는 이름의 이 사무소는 현재 국민연금과 추진 중인 베트남 펀드 운용을 지원하는 한편 지속적인 자금 유치 업무를 담당할 전망입니다. SK증권뿐 아니라 우리은행도 자금 수탁을 전담하는 사무소를 혁신도시에 열고 국민연금과의 협력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국민연금은 SSBT와 BNY 멜론 등 해외 수탁사와 이들 국내 수탁사가 사무소를 낸 것을 계기로 금융 중심지 지정에 불씨도 되살린다는 계획. 자금 운용 중심에 특화된 금융도시로 육성해 서울과 부산 등 타 지역의 반발도 무마한다는 구상입니다. 150조 원의 한국투자공사에 이전이 추진된다면 국제금융도시 꿈의 실현은 가속화될 것으로. 이들 지역사무소 상주 인원은 10명 이내로 규모는 그리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타 금융기관을 전주로 불러들일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어 기대가 적지 않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2040년까지의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도내 주요 사업들이 반영됐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전라천년문화권과 가야문화권 조성, 동서내륙철도 확충 등 7개 사업이 광역 연계 협력 주요 사업으로 국토종합계획에 담겼습니다. 또 새만금은 첨단 산업과 관광이 어우러진 명품 도시로 조성되며 새만금 2단계 사업의 완료 시점도 2040년으로 제시됐습니다. 지난 10월 명신 군산공장에서 체결된 군산형 일자리 후속 조치가 본격화합니다. 전라북도와 군산시는 국비 1억 원으로 이달부터 10개월간 군산 상생형 일자리 전문 컨설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컨설팅을 통해 전기차 클러스터 상생협의회 조직화와 선진 임금제도 도입, 수평적 계열화 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될 전망입니다. 그간 대기업이 운영하는 대형마트의 지역 기여도가 떨어진다는 얘기가 많았죠. 그런데 이런 의심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전주 시내 대형마트에서 취급하는 농축산물의 80%가 타 지역에서 생산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전주의 한 대형마트 농산물 매장입니다. 제주와 전남 등 전국 각지에서 온 식품들이 진열장을 가득 채우고 있는데 전라북도가 원산지인 농산물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시민단체의 조사 결과 이곳에서 팔리는 농축산물 10개 중 9개는 타 시도에서 생산된 것이었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농산물을 이용하면 더 좋겠죠. 다른 지역보다는. 공산품 뭐 그런 거나 보지 아예 보질 않아요, 대형마트에서는. 또 다른 대형마트 역시 비슷한 상황으로 전북 지역 농산물은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대형마트별로 분류하면 농협 하나로 클럽만 지역 농축산물 비율이 63.8%로 높았고 롯데마트와 이마트, 홈플러스의 도내 식품 비율은 기껏해야 15% 안팎에 그쳤습니다. 충청권에서 들여온 식품은 전체 22.7%로 오히려 전북보다 비중이 높았고 경기도 식품의 비율 역시 21.7%나 됐습니다. 결국 도내 농축산물의 빈자리를 고스란히 타지식품이 채우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중앙 물류를 통해서 입고되다 보니까 본사에서 바이어가 물류센터를 통해서 입고시키는 구조이기 때문에. 대형마트의 경우 전국 각지에서 생산된 식품을 경기도나 충청권 유통센터에 모은 뒤 다시 개별 지역으로 전달하는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전국 어디를 가나 균일화된 상품을 구입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우리 지역 식품을 접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생산 농가들이 지역에서 쉽게 수익을 얻을 수 없는 구조라는 얘기죠. 대형 유통점에서 물류센터를 전라북도에 갖게 한다든지. 농도로 불리는 전라북도지만
소비자들이 대형마트에서만큼은 지역 농산물을 찾기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해마다 고령 인구가 1%씩 늘어나는 증가세를 보일 전망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라북도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올해 19.7%를 기록한 가운데 내년에는 20.6%, 2030년 30%, 2041년 40.1%로 꾸준한 증가가 예상됩니다. 가구주의 연령이 65세 이상인 고령자 가구 비율도 빠르게 증가해 올해 29.1%를 기록했고 10년 후에는 40%를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홀로 사는 남성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인구 가운데 홀로 사는 남성은 10만 9천여 명으로 2000년 3만 5천 명과 비교해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2000년에는 도내 전체 1인 가구 가운데 남성이 33%를 차지하고 여성이 66%를 차지해 남성의 비중이 높지 않았지만 작년에는 47.1%까지 증가해 홀로 사는 남성이 가파르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번에는 도내 각 시군의 행사와 복지 정책을 소개하는 지역 소식 시간입니다. 이창익 기자입니다. 부안 전통 양잠 농업 시스템에 이어 완주에서 수백 년간 전해 내려오는 생강종자 저장 방식이 국가 중요 농업 유산으로 지정됐습니다. 국가 중요 농업유산 제13호로 등재된 완주 생강 전통 농업 시스템은 구들장 밑에 2m가량 토굴을 파서 아궁이의 열기로 생강 종자를 저장하는 온돌식 토굴 방식으로 겨울철에도 생강을 보관할 수 있으며 현재까지 유지 전승되고 있습니다. 완주 생강 전통 농업 시스템 후 체계적인 정비를 통해 관광 전환하고 완주 생강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순창군이 시티투어 운영에 앞서 지역에 거주하는 프랑스인 레아모르 씨가 순창에 숨겨진 골목길에 따라 안내하는 골목 투어를 시범 운영에 호응을 얻었습니다. 지난 6일 첫 투어는 인스타 감성 레트로 읍내 투어라는 제목으로 옛 고추장 골목과 순창 재래시장을 둘러봤으며 오늘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내일은 일반 관광객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요즘에 사람들은 순창에 오면 보통 고추장 민속 마을 아니면 강춘산에 가요. 근데 제가 앞으로 순창에서 다른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정읍 씨가 전통시장과 음식점 등 가맹점 등록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정읍사랑 상품권을 50억 원 규모로 발행하고 유통을 시작했습니다. 5,000원과 만원, 5만 원권 등 3종으로 지역 46개 금융기관에서 사거나 바꿀 수 있으며 개인은 월 70만 원 내에서 6%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정읍사랑 상품권을 발행해서 지역자금 역의 유출 방지와 소비 촉진을 통해서 지역 상권 회복으로 지역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부안군의 새로운 소득 장목인 부안 스마트팜 딸기가 수확을 시작해 내년 6월까지 출하됩니다. 부안 지역 15개 딸기 농가는 스마트팜 재배를 통해 경영비를 절감하고 있으며 올해 약 357톤을 생산해 27억 원의 수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제시는 내후년인 2021년 4월 개통을 예정이던 김제 6교를 내년 6월 임시 개통하기로 했습니다. 안전성 2등급으로 붕괴 우려가 제기돼 온 김제 6교는 2014년 9월 통행을 제한하고 지난해 4월 새로운 교량 설치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무주 군청 광장에 대형 성탄 트리가 불을 밝혔습니다. 광장 분수대를 둘러싼 트리는 높이 9m, 둘레 24m로 내년 1월 15일까지 40일간 설치돼 지역민과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볼거리를 제공하게 됩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전라북도에서 열리는 다양한 행사들을 소개합니다.
보너스로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는데요. 올해는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도 소득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뿐만 아니라 산후조리원 비용도 세액 공제 대상에 들어가는데요. 자녀 한 명당 최대 200만 원까지 공제된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문화 활력 프로젝트 다정다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